안녕하세요. 신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1의 사상범이라고 할 수 있는 허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균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홍길동전의 저자이고 또 무참하게 저형이 된 그러한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사상가이기도 하고 문인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허균은 역적으로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초상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초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모습이 허균의 초상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선비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사상은 그렇지 않고 강렬하고 도전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허균은 말하자면 조선 왕조에 있어서는 가장 기피하던 인물이었고 또 조선 왕조의 자유주의자로 혁명을 꿈꾸다가 처형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허균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본다면 1618년에 죽었으니까 그가 활동하던 20년, 임진왜란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은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과 임진왜란 후에 아주 대단히 불리해진 엉망이 된 그런 사회에 살았고 또 사실 조금 가면 병자호란과 같은 대재앙이 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대단히 불행한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국왕과 불화하고 또는 정적과 불화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던 관학, 즉 그 통치의 이념 그리고 사회 윤리, 도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것 때문에 처형된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허균이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홍길동 요소를 보는 대로 서얼에 대한 차별, 서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양반과 상인 그런 계층에 대한 불만 이런 거를 가지고 한 것은 개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와 싸워서 죽은 사상범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조선시대의 유일한 사상범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 당시 불행한 그 20년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가나 정치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고 또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임진왜란 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문학인으로서 또는 사상가로서 관료로서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홍길동전 같은 도설로서 표현을 하고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로 싸웠다기보다는 사상과 문학으로 싸우다가 실행된 선구자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가정이나 그의 성장 과정이나 또는 교육이나 관료 생활이나 그런 것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허엽은 우리 동서분당의 시작으로 볼 때 바로 동인의 영수였던 허엽입니다. 허엽의 아들이죠. 그 허엽은 허봉, 허성, 허난설원, 허균에서 대단히 아주 유능한 문장가들을 배출한 집안입니다. 17세부터 시작을 해서 50세에 처형을 받을 때까지 수많은 관직을 거쳤지만은 오랫동안 한 관직이 없고 아주 짧은 기간 또는 취임하자마자 파직이 된다든지 하는 아주 굴곡 많은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허균과 허난설원의 생가라고 알려진 강릉의 초당동에 그 기념관에 가면 허균에 내어놨다는
그 생가에 복원된 모습과 또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즉 경포대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오죽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죽헌은 이율곡과 그 어머니 사임당 신씨에 대한 유적입니다. 율곡은 조선의 성리학을 성립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하면 허균은 그 성리학의 폐단을 비판하고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도전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현노양처의 하나의 상징으로 신사임당이 보여진다면 현노양처의 한 데서 탈락된 그리고 젊어서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죽어간 혼한설원, 아주 상징되는 우리 한국 사상사의 대조적인 그런 두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직을 보면 17살 때 이미 초시를 합격해서 수없이 관직을 거치는 동안에도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를 하고 대단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7세에 시작해서 한 관직은 50세에 형조판서에 이르는데 지금으로 보면 법무장관이죠. 그 법무장관의 직도 불과 2, 3개월밖에 하지 못했고 곧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냥 관직에 있어서는 한 군데서 오래 있었다든지 많은 업적을 세웠다든지 하는 것은 볼 수 없고 여러 직책에서 짧게 그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사회 윤리의 도덕이 유교인데 유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곧 이어서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천주교까지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또 하나는 유교의 선비로서는 점잖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유롭게 홍길동정 같은 책도 쓰고 특히 여성관계가 대단히 문란했다고 지탄을 받고 그래서 관직에 취임하자마자 여성 문제 때문에 파직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사회에서는 아주 요즘 말로 버릇이 없다든지 사회윤리 도덕을 무시했다는 쪽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직에 있어서 두드러진 또 하나 허균의 커다란 업적은 사신으로서 중국을 여러 차례 갑니다. 정유재란 때 같은 때는 중국의 구원병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는 수천 권의 책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외교적인 역량도 발휘하지만은 그쪽의 문물을 많이 들여오게 됩니다. 이타고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천주교에 대한 문화라든지 하는 것을 허균은 우리나라에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사신으로 갖다 다녀오던 데 대한 기록도 상당히 남겼습니다. 그래서 을병조청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직으로서는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은 그런 대외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저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적을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세 때부터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정유 조천록이라는 책을 남긴다든지 또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에 대한 접대를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시를 묶어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든지 또 자기의 누이 혼한설원에 대한 시집 같은 것도 편집해서 전다든지 그러니까 외교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학의 교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으로 다녀온 을병조천록이라는 그 기행문에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은 이타고에 대한 시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허균 못지않게 대단히 유교에 반대하고 그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한 이타고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영광과 욕망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것은 불교, 도교 그리고 천주교 같은 유교 이외의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여성 문제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유교의 그 당시 성리학에 있어서는 천리를 존중하고 인욕을 억제해라. 그러니까 이성을 존중하고 욕망을 억제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거균의 얘기는 욕망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고 성인의 말씀은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인간의 욕망이 먼저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는 과거 제도와 같은 것으로서 많은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를 통해서 다 억눌러 버렸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자유롭고 분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로 갈 때 기생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즉각 파직이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8세에 형조판서가 됐지만은 불과 수개월 만에 면직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서 그 당시 서얼, 즉 그 서자들의 그룹과 상당히 친해진 거죠. 그 서자 그룹의 칠서인이라는 7의 박응서를 비롯한 7명의 서자가 있었는데, 그 7명의 서자들이 당을 만들어서 정부에 대항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들이 탄로가 되면서 거기에 연계된 것으로 해서 결국 허구는 50세에 처형이 되고 맙니다. 아마 제대로 된 판결이나 재판도 없이 그냥 신속하게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돼서 그가 일생을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불행한 역사로서 끝나는 거죠. 홍길동전이라든지 임꺽정전이라든지 하는 데서와 같이 그러니까 반역한 사람의 말로를 보이는 것처럼 그는 아주 불행한 생애로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